서문,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회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침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등은 매트리스에 닿아 있고 발끝은 아래를 향하고 있으며 손은 가볍게 옆에 놓여 있습니다. 그 손이, 그 발이, 그 몸 전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구는 자전합니다. 시속 약 1670km의 속도로 당신을 태우고 동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흔들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침대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전의 신비입니다. 충분히 크고 충분히 부드럽게 돌면 그 안에 있는 존재는 움직임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의 걱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겁게 만들었던 것들, 그것들도 지금 지구와 함께 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론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간 속에서 그것들은 얼마나 작은가. 지금부터 함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회전의 근원을 찾아서. 우주가 처음 눈을 떴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왜 모든 것이 돌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그 회전 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탐험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십시오. 깊게, 천천히 내쉬십시오. 또 한 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38억 년 전. 그 숫자를 느껴보십시오. 138억. 당신이 살아온 날들, 당신의 부모님이 살아온 날들, 그들의 부모님, 그리고 그 윗대, 인류 전체의 역사, 공룡이 걸어다니던 시간, 지구가 처음 식어 굳어진 시간, 태양이 처음 불을 켠 시간. 모든 것을 더해도 138억 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까마득한 과거에 우주는 없었습니다. 공간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상상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상상하는 순간 그 없음을 담을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것과 씨름했습니다.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오는가?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우주의 본성을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그러나 그 질문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폭발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폭발은 어떤 공간 안에서 일어납니다. 불꽃이 퍼져나가고 압력이 주변으로 전달되고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나 빅뱅은 달랐습니다.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퍼져나갈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공간 자체가 팽창했습니다.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풍선의 표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표면 위에 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풍선이 커질수록 점들 사이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어느 점도 중심이 아닙니다. 어느 점도 가장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점에서 보면 다른 모든 점들이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가 그렇습니다.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곳이 중심입니다. 그 첫 순간 우주의 온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의 32제곱 켈빈. 그 숫자 뒤에 0을 32개 붙인 온도. 그 안에서는 물질조차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에너지만이 있었습니다.
빛과 빛이 충돌하며 잠깐씩 입자로 변했다가 다시 빛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쌍으로 태어나고 서로 만나면 소멸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미세하게 물질이 반물질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10억 개의 반물질 입자마다 10억 하나의 물질 입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차이, 그 아주 작은 비대칭성이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별들, 은하들, 그 모든 것이 10억 분의 1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잉여입니다. 그리고 그 잉여가 얼마나 소중한가.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 숨 속에 우주의 나머지들이 가득합니다. 제2장 회전은 어디서 왔는가? 자, 이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모든 것은 회전합니까? 그 답을 찾으려면 빅뱅 직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주가 식어가면서 물질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소였습니다. 가장 단순한 원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우주 전체가 수소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은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작게,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밀도가 높았습니다. 그 밀도의 차이가 중력을 만들었습니다. 중력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곳으로 주변의 수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수소들이 완벽하게 직선으로 모여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소는 왼쪽에서 왔습니다. 어떤 수소는 오른쪽에서, 어떤 것은 위에서, 어떤 것은 아래에서. 그들이 중심을 향해 모여들면서 서로 충돌하고 스쳐 지나가고 그 힘들이 합해지면서 전체 구름에 약간의 회전이 생겼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각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각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 생긴 회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회전하는 것은 계속 회전합니다. 더 작아질수록 더 빨리 회전합니다.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당기면 더 빠르게 도는 것처럼 수소 구름이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작아질수록 더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이 구름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전하는 것은 원반이 됩니다. 피자 반죽을 던져 올리면 납작해지듯이 그 납작한 원반의 중심에서 온도와 압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별, 우주의 첫 번째 빛. 그 별 주변으로 남은 물질들이 원반을 이루며 돌았고 그 원반 안에서 작은 덩어리들이 뭉쳐 행성이 되었습니다. 그 행성들도 같은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행성들은 별 주위를 공전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원반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당신이 누운 이 지구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460억 년 전 태양을 만들고 남은 원반에서. 그 원반이 460억 년 전에 가졌던 회전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태우고 돌고 있습니다. 회전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그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별을 만들고 행성을 만들고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의 불완전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완벽한 우주였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균일한 안개만 영원히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불완전함에 감사해도 좋겠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숨을 내십시오. 천천히. 몸에 힘을 빼십시오. 발가락의 긴장을, 발바닥의 무게를, 종아리의 힘을, 무릎을, 허벅지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지구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중력이 당신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제3장 은하의 춤. 이제 더 넓게 나가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벗어나 태양계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태양 주변을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황성, 해왕성, 그리고 수많은 소행성들, 해성들, 외소행성들, 그 모두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거의 같은 평면 위에서. 그 태양계 전체가 지금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태양은 은하 중심을 향해, 아니 정확히는 은하 중심 주위를 시속 약 82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로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억 2천만 년이 걸립니다. 지구 나이 46억 년 동안 우리는 은하를 약 20번 돌았습니다. 우리는 은하를 여행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걱정들과 함께, 당신의 꿈들과 함께 그 여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밝고 긴 띠 모양으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은하를 안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은하수는 사실 거대한 나선 은하입니다. 지름 약 10만 광년. 광년이 무엇입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를 1.3초 만에 가는 속도. 그 속도로 1년, 그것이 1광년입니다.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립니다. 그 거대한 원반이 지금 이 순간 돌고 있습니다. 나선 팔들이 휘어진 것은 바로 그 회전 때문입니다. 물에 떨어진 잉크방울이 퍼지면서 소용돌이를 만드는 것처럼 은하의 나선 팔은 그 회전의 흔적입니다. 우리 은하만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 은하들 중 타원 은하와 구형 은하를 제외한 대부분이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들도 서로 무리를 이루어 은하군,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우리 은하는 곡부 은하군에 속합니다. 곡부 은하군 안에는 안드로메다 은하, 마젤란 서문, 그리고 수십 개의 작은 은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중력으로 묶여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곡부 은하군은 처녀자리 초은하단의 일부입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라니아케아, 하와이어로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5억 광년의 크기, 10만 개 이상의 은하. 그 모든 것이 한 거대한 중력 구조 안에서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늘.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침대 위에 누운 당신이, 당신의 모든 걱정들이, 당신의 모든 희망들이 모두 라니아케아 안에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늘 안에. 이제 조금 쉬겠습니다. 허리에 힘을 완전히 빼십시오. 척추 하나하나가 매트리스 위로 가라앉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목을 부드럽게 늘어뜨리십시오. 머리가 무겁게 베개에 놓입니다. 제4장 가군동량의 철학. 다시 회전으로 돌아옵니다. 왜 회전은 보존됩니까? 물리학에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은 뉴턴의 법칙만큼이나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공간의 등방성에서 비롯됩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주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합니다. 북쪽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남쪽도, 동쪽도, 서쪽도. 물리 법칙은 어느 방향을 바라보아도 같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수학자 에미 뇌터는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공간이 어느 방향으로도 대칭이라면 가군동량은 반드시 보존된다. 이것이 뇌터의 정리입니다. 아름다운 발견입니다. 우주가 방향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생긴 회전은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이 없으면 회전은 영원하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공정하게 대한 때 우주의 법칙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피겨스케이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빙판 위에서 팔을 벌리고 천천히 돌다가 팔을 당기면 갑자기 빠르게 회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군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팔이 몸에 가까워질수록 더 작은 공간에 같은 가군동량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해 중심부가 무너져 내릴 때 수백만 킬로미터 크기의 별이 수십 킬로미터 크기의 중성자 별이 됩니다. 그 엄청난 수축과 함께 회전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중성자 별은 1초에 수백 번 회전하기도 합니다. 펄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우주 저편에서 1초에 716번 회전하는 중성자 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시계입니다. 어떤 인간이 만든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째깍거립니다. 별의 죽음으로 태어난 시계, 회전의 법칙으로 만든 시계, 그리고 블랙홀, 블랙홀도 돕니다. 무한히 붕괴한 별의 잔에다 가군동량을 품고 돌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회전은 주변 공간 자체를 끌어당겨 함께 돌게 합니다. 이것을 틀끌림 효과라고 합니다. 공간이 돌아갑니다. 물질이 도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당신의 발밑에 있는 지구가 돌면서 그 주변의 공간도 아주 미세하게 끌려 돌아간다는 것이 측정된 바 있습니다. 중력 탐침 비위성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구는 공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 숨이 폐를 채웁니다. 횡격막이 내려갑니다. 뱃속이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천천히 내쉬십시오. 배가 내려갑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제5장 지구의 자전, 삶의 리듬. 이제 가장 가까운 회전으로 돌아옵니다. 지구의 자전. 당신이 아기였을 때부터, 당신이 처음 걸음마를 뗀 날부터,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진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지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확하게. 이 회전이 낮과 밤을 만듭니다. 동쪽이 먼저 해를 맞고 서쪽이 나중에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구의 당신 쪽이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다른 편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됩니까? 어둠은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다른 곳을 비추고 있는 것. 그리고 지구는 계속 돌고 있으니 반드시 다시 빛 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자전 속도가 변합니다. 2004년 수마트라 대지진은 지구의 질량 분포를 바꾸어 하루를 약 2.68 마이크로초 짧게 만들었습니다. 달도 영향을 줍니다. 달의 중력이 만드는 조성력이 지구의 자전을 아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매년 약 1.4 밀리초씩. 아주 오래전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하루는 약 6시간이었습니다. 지구는 더 빨리 돌았습니다. 그리고 달이 그것을 늦췄습니다. 달은 지구의 속도를 조절하는 조력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달이 있어서 당신은 이렇게 긴 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잠들 시간을. 달에게 감사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창밖에 어딘가에 달이 있습니다. 구름 너머에 지평선 어딘가에. 그 달이 오늘도 지구의 회전을 순조롭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밤을 가능하게 하면서. 달은 또한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사계절을 만듭니다. 달이 없으면 이 축이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화성처럼. 화성은 큰 위성이 없어서 자전축이 수십만 년 주기로 크게 흔들립니다. 화성의 역사에서 사막이 극지방이 된 적도 있고 극지방이 액도부근이 된 적도 있습니다. 안정된 계절이 없으면 생명이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달이 지구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생명이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달 덕분이기도 합니다. 달은 지구와 충돌한 행성의 잔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약 4,500만 년 전 테이아라는 화성 크기의 천체가 원시 지구와 비스듬히 충돌해 그 충돌로 떨어져 나간 파편들이 지구를 돌면서 뭉쳐 달이 되었습니다. 달은 충돌의 상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달이 지금 지구를 보살핍니다. 상처가 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 삶의 충돌들이 어쩌면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제6장 원자의 회전.
이제 아주 작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당신의 몸 속으로, 당신의 피부 아래로, 근육 속으로, 세포 속으로, 세포 핵 속으로, 그리고 원자 속으로. 원자는 얼마나 작을까요? 머리카락 하나의 굵기에 원자를 일렬로 세우면 약 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 작은 원자 안에 핵이 있고 핵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전자는 특정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구름처럼 퍼져 있습니다. 확률 분포로 존재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속도를 정확히 알면 위치를 알 수 없고, 위치를 정확히 알면 속도를 알 수 없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불확정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스핀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스핀, 마치 회전하는 것 같은 성질. 실제로 전자가 팽이처럼 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질은 회전에서 비롯된 수학적 구조를 가집니다. 전자의 스핀이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기장이 당신 몸속 MRI 촬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핀이 없으면 MRI 의학이 없습니다. 원자 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도 스핀이 있습니다. 핵 스핀. 그것이 핵 나기 공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원자의 회전으로 몸속을 들여다봅니다. 더 깊이 가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안으로. 그 안에 쿼크들이 있습니다. 쿼크들은 글루온이라는 입자를 교환하며 서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상호작용 안에서도 각 운동량이 존재합니다. 더 깊이. 쿼크보다 더 작은 것이 있을까요? 어쩌면 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끈이론에서는 모든 입자가 아주 작은 1차원의 끈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 진동의 패턴이 입자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진동, 회전, 파동.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돌고 진동합니다. 멈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몸속 모든 원자들도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방식으로 진동하고 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들어도, 꿈을 꾸어도, 완전히 고요해져도 원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우주의 리듬이 계속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눈꺼풀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참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당신을 잠으로 이끕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무거움이 편안함입니다. 제7장, 태양의 회전. 태양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별. 지금 지구 반대편 하늘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별. 태양도 돕니다. 그런데 태양의 자전은 특이합니다. 태양은 고체가 아닙니다. 완전히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같은 속도로 돌지 않습니다. 적도 부근은 약 25일에 한 번 돌고 극지방은 약 35일에 한 번 돕니다. 이것을 차등 자전이라고 합니다. 부분마다 다른 속도로 도는 것. 이 차등 자전이 태양의 자기장을 비틀고 꼬여지게 만듭니다. 자기장이 꼬이면 에너지가 축적되고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될 때 태양 폭발, 플레어가 일어납니다. 태양 흑점이 생기고 코로나 물질 방출이 일어나고 그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부딪혀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오로라, 하늘을 물들이는 그 빛. 태양의 불완전한 회전이 만들어내는 선물입니다. 태양은 11년 주기로 활동이 활발해졌다가 잠잠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태양 흑점 주기. 이 주기가 지구 기후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세하게. 태양의 호흡이 지구의 날씨를 만집니다. 당신이 오늘 느낀 기온, 오늘 본 구름, 오늘 맞은 바람 속에 태양의 호흡이 들어 있습니다.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 약 4천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E equals mc squared.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질량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 에너지가 빛이 되어 8분 20초 뒤 지구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오늘 밤 태양의 핵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태양 핵에서 만들어진 광자가 태양 내부를 빠져나오는데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뜨겁고 빽빽한 태양 내부를 광자는 수백만 년 동안 이리저리 튕기며 겨우 표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나온 뒤 단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합니다. 수백만 년의 여행 끝에 당신의 피부에 닿습니다. 내일 아침 햇살은 수백만 년을 여행한 것입니다. 그 빛이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태양은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구가 당신을 태양으로부터 잠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제8장 물의 회전, 바람의 회전. 이제 지구 위로 내려옵니다. 대기 속으로, 구름 속으로, 당신이 숨쉬는 공기 속으로. 지구의 회전은 대기를 움직입니다.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회전하는 지구 위에서 바람은 직선으로 불지 못합니다.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휩니다. 그 때문에 태풍은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지구의 자전이 태풍에게 방향을 줍니다. 태풍은 지구의 자전이 대기에 쓴 글씨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 휘어지며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작게는 토네이도, 크게는 태풍, 더 크게는 지구 전체를 도는 대기 순환, 모두 지구의 회전이 만든 것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류는 대기의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구의 자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북태평양 해류, 멕시코 만류, 남극 순환류, 지구를 도는 거대한 물의 강들, 이 해류들이 열을 운반합니다. 적도의 따뜻한 물을 극지방으로, 극지방의 차가운 물을 적도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그 해류가 유럽을 따뜻하게 합니다. 북대서양 해류가 없다면 영국은 지금보다 훨씬 추웠을 것입니다. 지구의 회전이 기후를 만들고 기후가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곳에 정착했는지, 어떤 작물을 길렀는지, 어떤 건축물을 지었는지 모든 것이 기후와 연결되고 기후는 지구의 회전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문화가,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이 쓰는 언어가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의 회전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회전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회전은 역사입니다. 회전은 문화입니다. 회전은 당신입니다. 이제 몸 전체가 이완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부드러운 파도가 지나갑니다. 그 파도에 몸을 맡기십시오. 저항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도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제9장 은하 충돌과 영원한 춤. 더 넓은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미래로. 약 40억 년 후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합니다. 충돌. 그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은하가 99.999%가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은하가 서로를 통과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중력의 상호작용이 두 은하를 변형시킵니다. 나선 팔들이 뒤틀리고 별들이 새로운 궤도로 던져지고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합니다. 충돌이 새로운 창조를 불러옵니다. 두 은하는 수십억 년에 걸쳐 서로를 지나치고 다시 돌아오고 서로에게 이끌리고 결국 하나로 합쳐집니다. 새로운 큰 은하로. 이미 이름도 있습니다. 밀코메다,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의 합성어. 40억 년 후의 우리 은하. 40억 년. 그것은 현재 지구 나이와 맞먹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지구는 새로운 궤도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따뜻한 태양 근처로, 어쩌면 더 먼 곳으로. 하지만 그때 인류가 지구에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다른 별을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인화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하들은 계속 춥니다. 별들은 계속 탄생하고 죽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그 광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음이 오늘을 더 소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길지 알수록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숨쉬는 이 순간, 13억 8천만 년의 우주 역사가 당신에게로 수렴했습니다. 모든 별들의 탄생과 죽음이, 모든 은하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지구의 모든 혁명과 전쟁과 사랑이, 당신의 부모님의 만남이,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이 지금 이 침대 위에 당신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슬의 어느 하나가 달랐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없었습니다. 당신은 가능성의 기적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십시오. 그 숨 속에 13억 8천만 년이 있습니다. 천천히 내쉬십시오. 제10장 걱정은 얼마나 작은가. 잠시 지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무겁게 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감정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그 걱정들, 그 불안들, 그 후회들, 그것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는지, 얼마나 크게 가슴을 눌렀는지. 이제 함께 숫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약 2조 개 있습니다. 2조 곱하기 3천억. 그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태양입니다. 태양을 도는 8개의 행성 중 하나가 지구. 지구 표면의 29%를 차지하는 육지 중 일부가 당신이 사는 곳. 그 육지 위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 하나가 당신. 당신의 하루 중 몇 시간을 차지하는 그 걱정. 우주적 규모에서 그것은 먼지의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이것이 냉소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말입니다. 당신의 걱정이 작다는 것은 당신도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 큰 우주 안에서 당신의 걱정을 담을 자리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주를 짓누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갑니다. 지구의 자전처럼, 해류처럼, 대기의 순환처럼 모든 것이 흘러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걱정은 돌아오겠지만 그때의 당신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당신도 한 바퀴 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의 선물입니다. 회전이 변화를 만듭니다. 지구가 도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빛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로운 각도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밤은 충분히 어둠 속에 있어도 됩니다. 어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별을 보게 합니다. 낮에는 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밤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보입니다. 당신 삶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한 밤에 어쩌면 당신 삶의 새로운 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11장 소용돌이와 존재. 목욕탕 배수구의 소용돌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빠질 때 생기는 그 작은 나선. 그것도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 것이라고 오래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욕조의 작은 소용돌이에는 그 효과가 너무 작아서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더 큰 영향은 욕조의 형태, 물을 채울 때의 방향, 마지막으로 물을 젓는 방향. 이렇게 작은 스케일에서는 지구의 자전보다 초기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허리케인 크기가 되면 코리올리 효과가 지배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지배적인가는 규모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지구의 자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넓은 시간과 공간에서 보면 그것들은 코리올리 효과처럼 미세한 것이 됩니다. 규모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우주의 눈으로 보면 당신의 걱정도 미세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눈으로 보면 당신의 성장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눈으로 보면 이 침대의 따뜻함이 가장 큰 것입니다. 어떤 규모를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은 우주의 규모를 선택해 보십시오. 우주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당신의 걱정은 한없이 작아지고 당신의 존재는 한없이 신비로워집니다. 수십억 개의 행성 중 생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 하나의 행성에서 수십억 년의 진화 끝에 지금 이 순간 의식을 가지고 우주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 그것이 당신입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주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형태로 잠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12장 빛의 회전. 빛은 회전합니까? 빛 자체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빛은 직선으로 갑니다. 그러나 빛도 평광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빛의 파동이 진동하는 방향, 그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물질들은 빛의 평광면을 돌립니다. 포도당 용액이 그렇습니다. 포도당의 분자 구조가 나선형이어서 빛이 지나가면 평광이 돌아갑니다. 나선형 분자가 빛을 돌립니다. 우리 몸속의 DNA도 나선입니다. 이중 나선. 생명의 정보가 나선에 담겨 있습니다. 나선은 회전의 흔적입니다. 달팽이 껍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나선 구조. 앵무조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보나치 수열이 만드는 나선. 꽃의 씨앗 배열도, 솔방울도, 해바라기도 모두 나선입니다. 자연은 나선을 사랑합니다. 나선은 가장 효율적인 성장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회전하면서 성장하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도를 높이면서도 각 부분이 빛과 공기에 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수십억 년의 진화를 통해 회전이 효율적임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생명에도 새겨진 것입니다. 당신의 DNA에, 당신의 귀의 달팽이관에, 당신의 손가락 지문의 소용돌이에 회전의 법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회전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회전입니다. 이제 숨의 리듬을 느끼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 리듬도 하나의 회전입니다.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 순환이 당신의 삶을 유지합니다. 호흡도 돌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도 돌고 있습니다. 피가 심장에서 나가 폐로, 몸 전체로, 다시 심장으로. 순환. 모든 생명은 순환입니다. 그 순환이 곧 생명입니다. 제13장 시간의 회전. 시간은 회전합니까? 선형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러나 달력을 보면 시간은 순환처럼 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매년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같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똑같은 봄은 아닙니다.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은 다릅니다. 나무는 한 해 더 자랐습니다. 당신도 한 해 더 자랐습니다. 우주는 한 해 더 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은 나선입니다. 돌아오는 것 같지만 항상 조금씩 다른 높이에서 돌아옵니다. 나선 계단처럼 같은 위치를 돌아 올라다지만 항상 한층 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나선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다시 찾아올 때 당신은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한층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나선은 항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시간은 특별합니다. 공간은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앞, 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하지만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입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무질서는 항상 늘어납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섞으면 미지근해지지 반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달걀은 떨어지면 깨지지 깨진 달걀이 저절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 비가격성이 시간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는 시간이 어느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습니다. 물리 법칙 자체는 시간 역행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확률의 문제입니다. 무질서가 저절로 질서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시간은 앞으로 흐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 속에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은 시간의 회전입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을 지금 이 시간 안에서 다시 경험합니다. 좋은 기억은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우주 역사입니다. 어려운 기억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밤에는. 나중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을 때 다시 꺼내 보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쉬겠습니다. 제14장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블랙홀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극단적인 회전, 가장 극단적인 중력,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 블랙홀의 가장자리를 사건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원리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빛이 나오지 않으니,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으니. 그런데 2019년 인류는 처음으로 블랙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녀자리 은하 M87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지구 크기의 망원경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작은 것을 가장 큰 도구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블랙홀 주변을 뜨거운 물질이 도넛 형태로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착 원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회전하는 물질들. 그 강착 원반의 온도는 수백억 도에 달합니다. 그 열이 X선을 방출합니다. 블랙홀은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물질의 마지막 회전이 엄청난 빛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블랙홀은 상대론적 제트를 뿜어냅니다. 강착 원반에서 에너지가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광속에 가까운 속도의 물질 흐름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수백만 광년에 달하는 길이에 우주에서 가장 긴 구조물 중 하나. 회전이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쏘아냅니다. 그 에너지가 주변 은하의 별 형성을 조정합니다. 블랙홀은 삼킬 뿐 아니라 뿜어내기도 합니다. 파괴와 창조가 공존합니다. 어쩌면 우주의 가장 어두운 것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드는 것처럼 당신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가장 밝은 성장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가 달을 만들듯이,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빛이 만들어지듯이 당신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제15장 중성자별의 노래. 중성자별로 가겠습니다. 죽은 별의 잔해.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강렬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크지만 크기는 서울 같은 도시 크기. 반지름 약 10km. 그 안에 태양보다 많은 질량이 담겨 있습니다. 표면 중력은 지구의 2천억 배. 그 위에 서면 어떤 물체도 원자로 분쇄됩니다. 그 극단적인 밀도 속에서 전자는 양성자에 융합되어 중성자가 되었습니다. 중성자들로만 이루어진 별. 그것이 중성자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성자별이 돕니다. 1초에 수백 번. 그 회전이 안정됩니다. 팽이가 빠르게 돌수록 쓰러지지 않듯이 중성자별은 회전으로 안정을 유지합니다. 회전이 그것을 지탱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바쁘게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불안이 가라앉는 것, 회전이 안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성자별도 결국은 느려집니다. 에너지를 잃으면서. 수백만 년 후에는 천천히 식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태로 변해갑니다. 어쩌면 죽은 별의 잔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두려울 때 중성자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의 가장 격렬한 죽음이 우주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변화가 가장 안정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16장 우주 배경 복사의 속삭임. 이제 우주의 가장 먼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가 충분히 식어 광자들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날아다니기 시작한 빛들이 지금도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빛은 처음에는 뜨거운 빛이었지만 138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늘어나 지금은 마이크로파가 되었습니다. 온도로는 절대 온도 2.725도, 절대 용도보다 2.725도 높은 온도. 우주 전체가 이 미세한 온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138억 년 전의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 어디서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당신 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그 빛 속에 빅뱅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복사에는 아주 미세한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 어떤 방향의 복사가 다른 방향보다 아주 조금 더 뜨겁거나 차갑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의 흔적입니다. 물질이 뭉칠 씨앗들, 나중에 별과 은하가 될 씨앗들, 그 씨앗들의 그림자가 지금 우주 배경 복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사진입니다. 138억 년 전에. 그 사진을 우리는 위성으로 찍었습니다. 코베, WMAP, 플랑크 위성들이. 그 사진에서 우주의 나이, 구성, 역사를 읽어냈습니다. 우리는 138억 년 전을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은 타임머신입니다. 멀리 볼수록 과거를 봅니다. 빛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지금 밤하늘에서 보이는 별빛은 몇 년 전, 수천 년 전,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어떤 별은 당신이 그 빛을 보는 순간 이미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죽은 별의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진짜입니다. 과거의 빛이지만 지금 당신 눈에 닿는 순간 그것은 현재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억이 별빛처럼 지금도 당신에게 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없어도 그 빛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제17장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우주의 27%는 암흑물질입니다. 68%는 암흑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은 우주 전체의 단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보이지 않습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력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은하들이 회전할 때 그 중심부에 있는 별들만의 중력으로는 은하 가장자리의 별들이 그렇게 빠르게 돌 수 없습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질량이. 그것이 암흑물질입니다.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물. 은하는 암흑물질의 고치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 암흑물질이 은하가 올바르게 돌 수 있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회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 삶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감지하지 못하는 사랑,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은혜, 당신이 잊고 있는 내면의 강함, 암흑물질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당신의 회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암흑에너지는 더 신비롭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팽창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중력이 팽창을 늦춰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빠르게 팽창합니다. 무언가 공간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진공의 에너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우주를 밀어냅니다. 비어있음이 에너지입니다. 고요함이 힘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순간,
완전히 쉬는 이 순간, 어쩌면 그 고요함 자체가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처럼 비어있음이 우주를 움직이듯이 당신의 회식이 내일을 움직일 것입니다. 제18장 우주의 끝에서 먼 미래로 가겠습니다. 우주의 끝으로.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별들은 모두 연료를 다 태울 것입니다. 마지막 별들이 꺼지는 시기.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천억 년에서 수조 년 후로 봅니다. 그 후에는 별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은하들은 빛을 잃습니다. 블랙홀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블랙홀도 천천히 증발합니다. 호킹 복사. 스티븐 호킹이 예측한 블랙홀도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증발한다는 것.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게 느립니다. 우리 태양 질량 블랙홀이 증발하는데 10의 74제곱년. 그 숫자 뒤에 0을 74개 붙인 해. 지금까지 우주 나이의 비교조차 무의미한 시간. 그 후에는 모든 블랙홀도 사라집니다. 우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광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그것들이 텅 빈 공간을 표류합니다. 이것을 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최대 엔트로피 상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무한히 팽창하는 공허. 이것이 우주의 마지막입니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요동이 다시 빅뱅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무한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주도 회전합니다. 탄생과 죽음의 큰 순환 속에서. 그리고 당신도 그 순환의 일부입니다. 당신 몸의 원자들은 우주가 끝날 때까지 어딘가에 존재할 것입니다. 형태는 바뀌겠지만 당신의 탄소 원자들이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의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행성의 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합니다. 형태가 바뀌지만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별에서 왔고 언젠가 다시 별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20장 잠이라는 여행. 잠은 무엇입니까? 의식이 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기억들을 정리하고 감정들을 처리하고 세포들을 수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잠드는 동안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잠드는 동안 당신의 뇌는 하루의 경험들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내일 더 잘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수면 덕분입니다. 잠드는 동안 당신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렘 수면 중에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뇌는 창의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들이 탄생합니다. 과학자들은 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잠드는 동안 당신은 창조하고 있습니다. 잠드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잠드는 것은 투자입니다. 내일의 당신에게 더 맑은 정신으로, 더 강한 몸으로, 더 풍부한 기억으로 눈꺼풀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무게는 선물입니다. 몸이 당신에게 주는. 제21장 꿈속의 우주. 곧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중력이 없어도 됩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도 됩니다. 당신이 별이 되어도 됩니다.
당신이 은하를 날아다녀도 됩니다. 당신이 원자가 되어 다른 원자들과 춤을 추어도 됩니다. 꿈속에서 당신의 의식은 우주만큼 자유롭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물리 법칙도, 사회적 규범도, 시간도, 공간도. 꿈속에서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즐기십시오. 우주가 당신을 위해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당신의 뇌가 우주를 창조합니다. 꿈속에서. 당신 안에 우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매 밤마다. 그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당신만의 우주,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당신만을 위한 그 우주에서 안전하게 쉬십시오. 걱정들을 문 밖에 두고, 불안을 지구 표면에 두고, 당신의 의식만 가지고 꿈의 우주로 들어가십시오. 제22장 별자리의 이야기. 옛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도 없던 시절, 도시의 빛도 없던 시절, 밤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별자리. 점들을 연결해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신화를 입혔습니다. 오리온자리. 겨울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자리. 세 개의 별이 허리띠를 이루고 양쪽으로 별들이 어깨와 다리를 만듭니다. 오리온은 그리스 신화의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허리띠 별이 같은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한 별은 지구에서 800광년, 다른 별은 1300광년, 또 다른 별은 900광년. 같은 방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간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별자리는 관점의 산물입니다. 다른 별에서 보면 전혀 다른 별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만 년 후에는 별들이 이동해서 지금의 별자리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리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남습니다. 인간이 별을 바라보며 만든 이야기, 그것은 인간의 것입니다. 우주가 준 캔버스 위에 인간이 그린 그림, 당신 삶도 그렇습니다. 우주가 준 재료들, 원자들, 시간, 중력, 그 재료로 당신이 그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당신만의 별자리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23장 회전하는 것들의 목록. 잠시 회전하는 것들을 함께 세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 안의 쿼크들, 원자 핵, 분자들의 회전, 세포 안의 단백질들, 심장의 근육, 폐의 확장과 수축, 혈액 순환, 뇌의 뉴런들이 만드는 전기 신호의 파동, 지구의 자전, 달의 공전, 지구의 태양 공전, 태양의 은하 공전, 은하의 회전, 은하단의 흐름, 우주의 팽창,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을 중심으로, 당신 주변으로, 당신 안에서. 당신은 이 모든 회전의 교차점입니다. 무한히 작은 것에서 무한히 큰 것까지 모든 회전이 당신이라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것이 당신의 존재입니다. 우주의 모든 규모를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 제24장 고요함의 물리학. 그런데 회전 속에서 어떻게 고요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했습니다. 충분히 크고 부드럽게 돌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움직임을 느끼지 못한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요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지만 당신은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폭풍 속의 눈, 태풍의 중심. 태풍은 격렬하게 돌지만 그 중심은 고요합니다.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날에도 그 중심은 있습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잊어버릴 때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회전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회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고요한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숨을 한 번 더 깊이 들이쉬십시오. 배까지 가득.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십시오. 몸이 매트리스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더 깊이, 더 깊이. 제25장 별의 죽음, 새로운 탄생. 별이 죽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핵 연료를 다 태우면 중력을 버틸 수 없게 됩니다. 핵이 붕괴하고 그 반동으로 바깥층이 폭발합니다. 초신성, 우주에서 가장 밝은 폭발. 한순간 수십억 개의 별만큼 밝게 빛납니다. 그 폭발 속에서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금, 은, 우라늄, 아이오딘, 오직 초신성 폭발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들. 당신 몸속의 아이오딘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그것이 초신성에서 왔습니다. 당신 손목에 금반지가 있다면 그것은 초신성의 선물입니다.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새로운 성운이 되고 새로운 별과 행성이 됩니다. 우리 태양계는 최소 한 번, 어쩌면 여러 번의 초신성 폭발이 있었던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죽은 별들의 잔해에서. 그리고 그 잔해 속에 이미 만들어진 원소들이 있었습니다. 철, 산소, 질소, 철. 생명에 필요한 원소들. 죽음이 생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별이 죽음이 당신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끝이 시작이 됩니다. 죽음이 탄생이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당신 삶에서 끝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 속에 새로운 것의 씨앗이 있습니다. 초신성처럼 가장 밝은 폭발 속에서 새로운 원소들이 태어나듯이. 제26장 시간의 상대성. 아인슈타인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곳에서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강한 중력장 안에서도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GPS 위성은 이것을 고려합니다. 위성은 지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곳에 있습니다. 두 효과가 합쳐져 위성에서의 시간은 하루에 약 38 마이크로초 빠릅니다. 이것을 보정하지 않으면 GPS는 하루에 약 10km의 오류를 내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이 실제 기술에 쓰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즐거운 일을 할 때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심리적 상대성. 고통의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갑니다. 기쁨의 시간은 짧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서는 길어집니다. 당신이 잠드는 이 밤, 몇 시간이 지나겠지만 깨어났을 때 그냥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의식이 없을 때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시간 동안 우주는 계속 회전했지만 당신에게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잠은 시간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감고 내일로. 제27장 물의 기억. 지구의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의 물은 오래되었습니다. 일부는 지구가 처음 형성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일부는 해성이 가져왔습니다. 수십억 년을 순환했습니다. 빗물이 되고 양이 되고 바다가 되고 증발해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고 그 물 분자들이 공룡의 피였을 수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붓다가 목을 축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 몸속의 물도 수십억 년의 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몸의 약 60%가 물입니다. 그 물들이 돌고 있습니다. 세포 안으로, 세포 밖으로, 혈액을 타고, 림프를 타고. 당신의 눈물이 흐를 때 그 물은 어쩌면 오래전 어느 별의 해성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우주의 눈물입니다. 슬픔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을 통해 느끼는 것입니다. 우주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오직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제28장 소행생대와 해성.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해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트 구름에서 출발한 해성. 태양에서 수만 AU 떨어진 곳. 태양계의 가장 외곽 경계. 거기서 수십만 년을 떠돌던 얼음덩어리가 어떤 별의 중력에 교란되어 태양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십만 년의 여행.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얼음이 증발하며 꼬리를 만듭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 다시 밖으로. 또 수십만 년의 여행. 어떤 해성은 목성의 중력에 붙잡혀 더 짧은 궤도를 돌게 됩니다. 헨리 해성처럼. 약 75년마다 지구 근방을 지나는. 헨리 해성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1986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2061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60대가 되었을 때. 그 해성은 지금 태양계 외곽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당신이 잠드는 이 밤에도. 해성의 궤도를 생각하면 시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75년이 해성에게는 하나의 공전입니다. 인간의 일생이 해성의 공전 주기와 맞먹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해성의 한 바퀴. 그 한 바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제29장 존재의 무게. 철학자들은 물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라이프니츠의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 왜 물리 법칙이 있는가? 왜 수학이 우주를 기술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당신이 여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존재,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존재,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 별을 바라보며 작아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위대함을 느끼는 존재.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과학이 꽃의 아름다움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과학은 오히려 더 많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꽃의 세포 구조, 광합성의 화학, 꽃이 곤충을 유혹하는 방식, 그 진화의 역사, 모두 알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수록 더 경이롭습니다. 그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고귀한 능력입니다. 경이로움. 당신은 우주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이 근방에서는.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꿈속에서도. 경이로움은 꺼지지 않습니다. 제30장 마지막 회전, 첫 번째 잠. 이제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아니, 시작에 왔습니다. 잠의 시작에. 당신은 지금까지 빅뱅에서 우주의 끝까지, 원자에서 초은하단까지, 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여행했습니다. 그 모든 여행이 지금 이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회전처럼. 모든 회전은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아 다시 같은 자리로, 전자가 핵 주위를 돌아 다시 같은 위상으로, 당신이 이 명상 여행을 돌아 다시 이 침대로,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루라는 회전, 공전하는 일상,
삶이라는 나선. 당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꺼풀이 닫히려고 합니다. 그 닫힘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눈꺼풀은 당신 몸의 지혜입니다. 이제 쉬어야 한다는 신호. 다음 회전을 위한 준비. 내일의 공전을 위한 연료 충전. 숨을 들이쉬십시오. 마지막으로 깊게. 그리고 내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을, 불안을, 후회를, 기대를, 계획을 모두 지구가 가져갑니다. 지구의 자전이 그것들을 실어 날아갑니다. 지구의 반대편으로. 그리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조금 더 쉬인 당신일 것입니다. 조금 더 강한 당신일 것입니다. 조금 더 맑은 당신일 것입니다. 이제 잠드십시오. 우주가 당신을 위해 돌고 있습니다. 별들이 당신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당신을 안전하게 품고 있습니다. 138억 년의 역사가 당신에게로 수렴한 이 순간, 이 침대 위, 이 고요한 밤, 잠드십시오. 우주는 계속 돌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 당신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하루로, 새로운 회전으로